이어령 80년 생각 책도 이어서 추천합니다. 영원한 스승님, 의지하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. 어렵지만 편안하게 다가오시는 말씀과 글들은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도전하시지요.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 제목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. 마지막 말씀으로 한 글자씩 눌러 읽습니다.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사실 눈물 한 방울의 의미도 우리 배우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의 의미. 왜 한 방울이냐 음. 이렇게 여쭈었더니 이제 이 나이 이 시점이 되면은 그 이상은 나오지도 않는다. 진짜 한 방울 나오면 내가 정말 나의 온 슬픔을 다 표현한 거고 한번 슬쩍 웃으면 나의 행복을 다 표현한 거다. 그 얘기가 굉장히 좀 먹먹했고요. 그리고 또 한 방울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어떻게 눈물에다가 방울을 붙일 수가 있냐. 눈물은 이 시각적인 거고 촉각적인 것인데 거기다 방울을 붙임으로써 이 청각, 음향적인 것까지 담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라고 하셨는데 참 그 눈물 한 방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지금 계속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계속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찰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한 방울을 흘리고 글 쓰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이어령 선생님 얘기를 주로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대가 아버지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버지는 뭐 댁에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은 곳곳에 계시거든요. 예를 들어서 윤여정 배우님 이런 경우에 네, 정말 네. 어머니라는 그 이미지를 잘 구현하셨고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으셨고 우리가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. 근데 저는 최불암 선생님 이후로 이미지로도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고요. 지금 드라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대중매체니까 대중매체 중에 대중예술이니까 아버지가 별로 안 나옵니다. 잘 생각해 보세요. 이제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고 해요. 이제 아버지를 맡으시는 배우님들은 이제 출연료가 좀 높으니까, 네. 예, 그래서 뭐 그런 이유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사실 저는 사실 가부장제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닌데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, 권위라면 권위랄까, 그리고 지혜라면 지혜랄까, 든든함이라면 든든함이랄까, 어머니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아까 어떤 분이 표현하신 것처럼 이어령 선생님이 우리 시대의 거의 마지막 아버지가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윤태용 배우님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친한 동생이지만 늘 저는 마음 한켠 너무 어린 시절에 유명해져서 삶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. 그게 어떤 거예요?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천재여서 외로우셨다면 윤태용 배우님은 너무 일찍 세계적인 스타가 돼서 그게 갭이 있었을 것 같아요. 분명히. 그죠? 이현원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를 뭐 빌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굉장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8살 때 뭐 사람들 데뷔 언제냐, 뭐 배우 데뷔 언제냐 그러면 저는 8살 때 일단 전 세계인들 앞에 데뷔를 했다 그러는데 네. 근데 사실 관객이 너무 많았잖아요. 네, 이 전 세계. 방송과 그 라이브 관객도 많았고. 많았고 그 많은 관객에게 한 명이 박수를 받는 일이란 게 전 세계 전 지구인을 통틀어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. 맞아요.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 후로 늘 주목을 받고 또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수를 받을 운명을 타고 나서 박수 받는 직업을 택했는데 제가 너무 큰 걸 경험해 버려가지고 이게 해갈이 다시 그때 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해갈이 되지가 않는 막 그런 게 있어요. 배우로서 좀 더 성장하고 싶은데 항상 올라가려고 그러면 뭔가 미끄러지고 기회가 왔다가 싶으면 안 되고 계속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
여러 가지 고통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얘기가 절대 다시 그때만큼 갈 수가 없다고.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넌 그때 가장 큰 걸 만났기 때문에 너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계단을 내려오는 일만 하면 된다고. 어떻게 계단을 내려온 것이 좋은 것이고 넌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려가면서 그 와중에서 좋은 일들을 찾고 좋은 인생을 찾고 하면서 내려가면 분명히 더 큰 행복과 더 큰 뭐 여러 가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전 그게 굉장히 큰 위안이 돼서 제 삶에서 이제 막 어떻게 해서 막 성공해야지, 막 어떻게 막 저기를 올라가야지, 막 이런 생각을 이제 최근엔 좀 오히려 버리고 그 후에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다양한 일들을 좀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윤태웅 배우님에게 책은 뭡니까? 그렇게 힘들 때 이기게 해준 굉장히 큰 동력이 사실 전 책이고요. 그러니까 전 이번 선생님 책이 정말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는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해야 되고 남들의 생각이 아니고, 근데 그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책을 읽고 또 그 책이 왜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썼는지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고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법을 깨닫고 저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뇌하게 되고 배우가 되는 과정이랑도 굉장히 흡사했어요. 어떤 배역을 맡았을 때 그 배역으로 다가갈 때 이 배역이 얻는 고충, 인간인 윤태웅과 배역 사이의 괴리 뭐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사고력을 정말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사실은 책이 호흡이 긴 글이잖아요. 네, 네. 읽기가 너무 힘든 시대잖아요. 어떻게 그렇죠. 읽으십니까? 이게 제가 별로 제 추천법은 별로 좋은 추천법이 아니고 전 이효령 선생님 추천법을 강력 추천하는데 나비가 꿀을 따듯이 책을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만 책을 읽지 왜 구태여 그걸 그렇게 다 힘든 것까지 읽으려 그러냐. 선생님 당신도 재미없으면 덮고 재미있는 책은 여러 번 읽고 하셨다 그러신 것처럼 저는 그걸 추천하고요. 근데 저는 안 그러죠. 다 읽어요. 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랑 오늘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도 나가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마이금에 기꺼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나와주셔서 감사했고 또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또 응원하는 이효령 선생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이효령 선생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나마 이하령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선생님에게 일정 부분 빚을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뭐랄까요? 좀 달라진 부분들이 다 있으니까요. 마이금이 라이브 방송 친절한 금이씨 여기서 마칠까요? 네,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